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갑자기 시간 착오가 있어서 끊겼고 다시 또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하면 또 화면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설득하는 방법 우리 얘기하다가 중간에 끊겼잖아요. 호감, 음, 다른 사람이 그리고 상호법칙, 기브앤테크, 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사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첫 번째예요. 조금 이제 성질이 급하신 분들은 막 자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는 남의 얘기를 먼저 들어주고 얘기하는 게 좋다. 사회적인 증거에 대한 법칙, 아까 저번에 시간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했는데요. 사각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각형이 있으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사각형인지 삼각형인지가 달라져요. 정면, 사각형 내면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뭐가 있을까? 핸드폰으로 할까? 이렇게 그럼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 여기를 바라보는 사람 다 사각형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세모 이쪽 모서리를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기가 아니거든. 일자가 아니고 이렇게 꺾였어.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거를 사각형이라고 얘기해? 그죠? 이해를 못 하는데 날 자꾸 설득시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에서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너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 이게 사각형인데 왜 세모로 받아들이는 너가 이상해 라고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 시각에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 아, 이거 사각형인데 이쪽 부분을 너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득하는 그런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일괄성의 법칙이라서 글쎄요. 우리가 지금까지 행동해온 일관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조금 맹목적인 욕구를 말한다 이렇게 막 약간 광범위하게 적었는데요. 그 우리에게 인간은 이렇게 시대를 걸러서 살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빠, 할아버지, 아버지 맞나? 할아버지, 아빠, 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습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꼭 이거 지켜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예, 집안에 그렇듯이 사회생활에서도 한 번 딱 정해진 거가 있으면 뒤바꾸면 안 되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조직에 들어가서 이런 거를 겪거나 행동하거나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룰이 약간 있어야 되니까 그 룰에 맞춰서 일관성 있게 행동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또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형태를 맞이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권위의 법칙, 어떤 분야에서 권위자의 말을 당연히 힘이라고 실린다. 아, 살짝 인정. 왜냐하면 조직에 들어가서 어떤 리더자가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을 그냥 따라가는 방법. 또 약간 따라가지 않으면 뭐 배척을 당한다던가 일이 잘 안 되는 방향. 그리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명령, 상사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하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분야에 그분이 전문가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 상대방이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 뭐 설득해. 문제가 다 원활하게 돼. 이러면 더욱더 권위의 법칙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원이 가서 막 얘기하는 것보다 과장이나 책임자가 가서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희소성의 법칙. 그래서 희소가 뭡니까? 희소가 뭔가가 없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귀한 것을 갖고 싶어 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뭘까요? 귀한 게. 여러분들은 귀한 게 뭔가요? 뭐 상상으로 저는 시간이요. 저는 햇볕이요. 저는 맑은 공기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저는 현실적으로 귀한 건 돈입니다. 또 뭐 있어요? 그리고 뭐 다이아몬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휴식도 귀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하여간 뭐 장난을 살짝 친 건데 이렇게 사람들은 귀한 걸 다들 본능적으로 가지려고 해요. 음.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 상대를 설득할 때도 그 본인이 가지고 싶어하는 거,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내 배제시켜서 얘기한다면 설득이 안 되겠죠. 그런 것들도 참고해 보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협상의 전략의 단계 중에서 네,
레위키라는 사람이 1996년도에 여러분쯤 연도네요. 네, 사람들이 협상을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다른 협상의 전략을 사용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시한 연구가 말한 것들이에요. 협상 상대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거냐, 그리고 협상에서 뭔가를 얻을 거며 어떤 거를 성취할 거냐,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 관계냐 실제냐, 너랑 나랑 별로 안 좋아도 나는 이걸 하면 돼, 뭐 이런 거. 그리고 너랑 나랑 관계가 너무 좋고 이걸 해야 돼, 뭐 이런 거겠죠. 사람들이 실제 성과와 관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둘 다요. 쉽지 않죠, 그렇게 하기가. 어, 서로 마음이 딱 맞으면 딱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협동의 전략 밑에 한번 보실까요? 실질 결과와 상대의 관계가 모두 관심이 있을 때 가장 좋다,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해하고. 그러려면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데 내가 말하는 것보다 상대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수용에 대한 전략, 상대가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있다. 뭐 약간 제가 만나본 사람일수록 학생들은 자기 얘기를 뭐 이렇게 약간 저랑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인들은 자기 얘기를 상대가 나랑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도 막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 돼요. 그 사람 얘기를 공짝을 마치고. 근데 나중에는 머리가 조금 띵 하고 아프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지. 그쵸? 제 역할이고 제 여기인데,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협력 전략과 수용 전략, 이런 방법대로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경쟁 전략, 이거는 약간 좀 냉철하다고 해야 되나요? 실질적인 결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아, 그러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사무적으로. 어, 그렇게 되는, 어, 뭐 이거 하고 다시는 너랑 안 봐. 뭐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회피 전략,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의 상대 관계를 모두 원하지 않는, 자신이 없을 때, 하지 않을 때. 저도 이런 경험을 대학 간의 어떤 교류를 했을 때 느꼈던 건데 되게 자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뭐 대학인데 저희 대학하고 이렇게 협력하셔서 뭐뭐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 저희는 그런 걸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 학교는 이 어떤 일을 할 때 혼자서 하려고 그러나 자신이 없나 회피 전략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아니야,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서 거의 탑을 달려. 자기는 탑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달라서 같이 교류 안 해. 약간 이런 결과를 보고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때 저 쇼크 먹었어요. 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회피 전략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자신이 있을 때 우리 노하우, 우리 것만 너희들한테 알릴 수가 없어. 우리는 단독으로 갈 거야. 이럴 때도 회피 전략을 하더라, 제 경험상. 그래서 모든 조직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사람의 뭐를 사야 돼요? 마음을 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격려와 칭찬과 좋은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일이 되게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뭐 실질적인 성과와 서로의 관계 다 좋고 협동 전략처럼 좋은 성과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네, 저도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권면하고 약간 이렇게 알려드리는 입장에 있지만 이렇게 하려고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상황이나 현실에 들어가면 잘 못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윈윈. 맨날 이러니까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베스트 같아요. 협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협동과 통합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러려고 만난 거잖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뭐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에게 협력적으로 우호적이고 인간관계를 해서 큰 성과. 아, 이렇게 우리 합의해서 이렇게 냈어요. 야, 우리 서로 화이팅해요. 좋아요. 막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누구 하나는 지고 누구 하나는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저번에 아까도 희소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누구는 가져가고 누구는. 그리고 한쪽을 가져가려면 두 개는 못 가져가고 하나는 버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용의 전략. 그냥
네, 뭐 이렇게 양보하는 상대방이 제시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내가 자신 없어서가 아니라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아, 아니면 다음에는 제가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 상대와 인간관계에 상당히 중요한 방면에 협상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성과는 별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어, 그런 경우도 있죠. 무조건 다 따를게요. 오케이. 뭐 이런 거. 연인하고 밥을 먹었는데 오늘 뭐 먹을 거야? 아무거나 뭐 이러잖아요. 뭐 그런 뉘앙스? 네, 새로 오픈한 가게 주인이 손님마다 단골 손님을 만들고 싶어서 손해보면서도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있죠. 초창기 때는. 네. 그 다음에 배민 같은 경우는 리뷰 이벤트에 대한 업체 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약간 그 뭐 별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서 이 가게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바뀌었죠? 네, 내가 이기고 상대가 있는 거, 경쟁의 전략, 자신의 상대보다 힘이 있다고 자신 있거나 뭐 넌 나의 상대가 안 돼. 뭐 이런 거. 제가 그런 경험 해봤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 당장 협상이나 성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마이웨이지 뭐. 나 혼자. 갑을 관계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음, 내가 너 아니더라도, 상대한테 너 아니더라도 엄청 많거든? 대상이? 너 필요 없으면 가. 뭐 약간 이런 뉘앙스? 네. 고속버스, 터미널, 기차, 음식처럼 단골을 확보할 수 없는 일회성 거래. 왜냐하면 거기는 스쳐 지나가는 곳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뭐 아까처럼 뭐 경품을 주고 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 드셨어요? 네, 3,000원이에요. 뭐 가고 맛이 없어요? 놓고 가요. 그러면 뭐 약간 이러잖아요. 근데 단골 손님을 축적하고 거기 계속 오라는 사람들은 아, 이거 흘렸구나. 다시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맛있었어요? 네, 고마워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도 압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저도 외국에 가서 포카리 스웨트인가? 뭐 하나 이렇게 약간 이온 음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엄청 비싸게 부르더라고요. 거의 10,000원을 부르더라고요. 물론 관광지이긴 했어요. 한 몇 년 전 얘기, 몇십 년 전 얘긴데. 근데 그날 이게 주변을 보니까 다 광장이야. 이런 거를 사러 가기에는 너무 거리가 멀고 그리고 또 워킹을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지쳐서 앉아야 되는 상황이야. 10,000원 주고 8천 얼마인가? 환율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8천 얼마더라고요. 뭐 3,000원 그 당시에 2,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거를 몇 배를 준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 하나 팔 때 하나 팔면은 하나 값이 나오지만 그 하나 팔 때 세 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런 전략, 경쟁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회피의 전략, 다 필요 없어. 법대로 해. 법대로 해. 뭐 이런 사람들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악이 악을 낳을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나 자신에게 돌아올 결과를 전혀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이 얻게 될 뭐 결과나 인간관계 모두 관심도 없고 너도 손해봐 나도 손해봐 그래 나만 죽지 않아 너도 같이 죽을 거야 물귀신 작전 뭐,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죠. 명품 가게 뭐 허름한 손님 쳐다도 안 봐 주인이 응대도 하지 않아요. 손님 또한 눈요기 시선 양측 모두 다 거래에 관심은 없어요. 뭐 이렇게 손님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분이 살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맞힌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아 구경 좀 할게요. 막 이렇게 들어와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는 뭐 정말 저 사람이 살지 안 살지 그거를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다 필요 없어. 때로 해. 약간 이런 스타일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득의 전략에서 한 칸 더 내려가면, 네, 신, 프리, 체인지. 보고, 느끼고, 변하는 전략. 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어, 어, 박정희 대통령이 초창기 때 나라를 살리면서 현대중공업이나, 그 다음에, 음, 그, 정주영 회장님한테 가서 조선업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은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배를 만드는 것도 좀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경제적인 건 뭐 자금도 좀 부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가가지고 좀 가까우니까 좀 돈을 빌리러 갔더니 일본 애들이 뭐래 냉담하게 행동을 했다. 자서전에서 제가 축소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 얘기를 해드릴 수 없으니까 궁금하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실망할 만도 해요. 근데 이제 정주영 회장님의 스타일은 약간 불도저 스타일이잖아요. 밀어붙이는. 그래서 캐나다로 넘어갑니다. 캐나다에다가 이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갑자기 누구?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뭐야 동양이니까 성향이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면 캐나다 애들은 뭐야 헐 뭐 이런 거죠. 너무 웃기지 않게. 근데 그때 정주영 회장이 그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500원짜리 동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제가 500원짜리 동전이 동그랗게 생겼는데 옛날에는 500원도 이렇게 지폐였었어요. 거기에는 뒤에는 거북선이 사실 있었답니다.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박물관에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순신 뭐 설명을 바꿀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순신이 있고 뭐 거북선이 있고 이렇게 만들었던 회사다. 기술력을 받아서 뭐 그걸 시각화해서 감동을 주고 뭐 어떻게 할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캐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 사람의 말이 얼처구니가 없는데 눈빛이 시각화 시킨 거죠. 자신감이 엄청나게 눈에서 막 불이 정말 불이 나겠어요? 어? 의인법이지. 불이 막 보이는 감정과 존중과 이해와 신뢰와 이해를 갖추면서 막 하는 그 눈빛이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배포. 이런 배포예요? 보여요? 배포가? 안 보이죠. 자신감, 배포. 그리고 약간 나의 뒷배가 있다. 누구의 내 뒷배가? 정주영 회장이 우리나라 대통령. 나 그냥 온 거 아니야. 우리 나라에서 나를 밀었어. 나 자신 있거든. 해봐. 막 이렇게 느끼게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그 사람에게 feel 감동을 주는 거죠. 음. 그리고 나서는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설득을 한 거예요. 경쟁력 뭐 이렇게. 그래. 근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깔깔깔 웃으면서 그래 한번 해봐. 돈은 빌려줄 테니까 몇 달러에 만약 못 갚으면 뭐 어떻게 해요 뭐 담보하고 뭐 돈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경쟁력과 경험이 없는데 우리나라에 지금은 어때요? 대우중공업이 없어지고 현대중공업이 어때요? 조선소를 만들어서 네 지금 우리나라의 수출 1위가 수출 몇 개, 5개라고 하면 거기 안에 들어갑니다. 조선소가.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울산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강남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잘 살고 그 동네가 그렇게 막 변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주영 회장의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본 거죠. 그러니까 설득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면 어떻게 되게끔. 그러니까 보고 느끼고 바뀔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설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세상에 쉬운 거는 사실 없어요. 밥 먹는 것도 쉬우신가요, 여러분? 밥? 어떠신가요? 예를 들어서 밥을 불고기를 해서 먹으려 그래요. 고기를 사왔어요. 쟀어요. 볶았어요. 뭐 밥을 했어요. 같이 먹었어요. 치웠어요. 복잡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만들어 먹냐며 사갖고 와서 그냥 먹어도 된다며 다 해놓은 거 먹어도 된다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럼 다 된 완제품 다 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그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세상에 쉬운 거는 없거든요. 어떠한 살짝의 노동이 들어가야지만 에너지가 들어가야지만 힘이 들어가야지만 결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듯이 설득도 그렇다라는 거죠. 자, 다음 장 상대방의 이해 전략이라고 나옵니다. 상대방의 이해 전략.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라면 상대에게 막 설명을 하지만 대리인이라면 상대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고려할 수 있는 합의점을 딱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상사가 부하 직원을 막 설득보다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이해시키는 거고 부처 간의 이해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저도 부처 간에 무슨 부 이게 간에 우리는 안 되는데 니는 해야 되냐? 막 이런 거.
니네들한테 우리한테 맞춰야 되냐 뭐 이런 거가 있어서 제가 해보니까 개인적으로 부처간의 이해가 엄청나게 힘들지만 네 그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네 가능하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결정권이 있으면 그 결정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 대리 입장이라면 상대 입장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서 이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합의점을 딱 찾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혜 관계 형성 전략이라고 호혜 처음 들어보셨나요? 서로 특별하고 편의에 의해서 이익을 주고받는 일을 호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특별한 어떤 편의나 이익을 주고받는 것. 좀 어렵게 좀 쓰셨는데 우리가 이게 설득을 하고 상대를 이해시키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조직에서는 너도 이익이고 나도 이익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도 돈을 벌고 나도 돈을 벌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에게 어떤 이익을 주고받는 일이라고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협상 당사자 간에 어떤 혜택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그래야 협상도 편리하고 협상도 빨리 됩니다. 사실 부처 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통적인 목표가 있으면 그걸 이익 분배를 같이 하려는 거 혜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의 문제를 아유 참 저런 것도 해결 못해서 여기까지 오고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어쩔 수 없네 저희가 협조를 할게요. 네 이렇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돼요. 자기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나대는 거야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거죠. 그리고 협력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또 체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약간 의사소통을 해야겠죠. 그리고 바람직한 협상이 되도록 제목처럼 당신도 이익을 갖고 나도 이익을 갖고 이익이 안 되더라도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야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헌신과 일관성에 대한 전략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협상 당사자 간에 기대하는 바가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협상의 과정에 갈등이 용이하다. 이렇게만 써놓으면 PPT에 이해를 할 수가 없죠. 네, 뭐 예를 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요? 헌신의 일관성? 저희 주변 예를 들게요. 저희 아파트가 엄청 낡았어요. 낡았는데 이제 재개발 승인이 떨어졌어요. 건설사가 붙습니다. 현대건설하고 포스코가 붙었어요. 그래서 여기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하고 인사를 해요. 근데 현대건설은 잘 나타나지 않았어요. 왜? 약간 브랜드도 있고 레벨이 있다 보니까 약간 포스코도 떨어지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아파트를 짓는 데는 현대가 훨씬 더 우월하잖아요. 근데 포스코는 매일 헌실적으로 저기 이 뭐지 여기 입주자한테 인사하고 확인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계속 아침 저녁으로 인사 처음엔 좀 불편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일관성 있게 막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호응을 얻었냐 그건 아니고 이제 투표로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저도 포스코를 선정을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좋고 친절해서 그렇게 인간성 있게 해줘서 근데 젊은 사람들이 현대를 찍어가지고 현대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건설사 현대는 가만히 있었는데도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일에 일관성 있게 헌신적으로 한다면 협상이 되지 않을까. 이건 뭐 투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우리 집 얘기는 어쩔 수 없지만 주변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헌신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갈등을 조금 해결하고 뭐 이러면 설득의 전략이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회적 입직에 대한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동료나 사람들이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경우 협상의 과정의 갈등 해결이 더 좀 쉽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K씨하고 뭐 MC가 있어요. 뭐 임금에 대한 문제가 살짝 있다고 쳐요. 본인이 바라는 임금의 수준에 대해서 조금 낮아요.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막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호봉이 정해져서 얼마씩 들어오면 몇 년 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위 입소문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갑자기 생각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에 성인학습자를 우리 학교로 이렇게 유치하기 위한 바이럴 마케팅을 해요. 입과 입 소문으로 뭐뭐 어떻더라, 뭐뭐 어떻더라. 당신이 경험한 것만 얘기해라. 당신이 체험한 것만 얘기해라. 당신이 교수님이 당신한테 해줬던 것만 얘기해라. 막 이런 식으로 특별하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렇게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맛집도 그렇잖아요. 유튜브 막 보시고 아니면 인스타 보시고 별점 보시고 막 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 번 정도 되시면 댓글을 보고 아 이건 썰이야 찐이야 뭐 이거 아실 것 같은데 네 그거 보고 설득하는 그런 효과 사회적 입증의 전략이라고 행동에 의해서 된다는 거 빨간색의 행동에 의해서 상대방의 설득 약간 태도도 보는 거죠. 예, 그런 것들 중심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결의 전략 이거는 갈등 문제와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갈등을 야기한 사람과 관리자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요. 실무는 사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사실 A, B, C가 있으면 A하고 B하고 막 오해가 있어요. 그러면 C가 예를 들어서 A한테 가서 막 뭐라 해. 근데 B가 와가지고 막 뭐라 해. 난 그런 적이 한 게 없는데 오해야. 뭐 이래 해서 C가 막 발뺌을 해버린다든가. 인간관계의 가장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안 좋은 행동? 그냥 들으면 듣고 말아야지. 그걸 계속 전달하는 그런 의미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약간 전달하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갈등을 야기하는 사람과 관리자의 연결 관리, 그것도 설득,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저는 오픈해서 딱 어떻다라고 딱 오픈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겨가면 권위의 전략, 그쵸.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는 직책을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이 외모. 그래서 성형수술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일을 못해도 외모가 별로여도 일을 잘하면 되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외모는 만들어져 가는 것 같아요. 인상이니까 상냥하고 뭐 싹싹하게 네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삶이 약간 이제 찌들어지거나 약간 비판적인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안경을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고 이제 화면으로 조그맣게 보고 계시지만 처음에 이제 실물을 딱 보면 사감 선생 같아 무서워 막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엄청 웃으려고 안경도 좀 벗고 지금 약간 이제 돋보기 같은 건데 안경도 벗고 약간 웃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 상상을 근데 이제 제 표정 자체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든다고 사람들이 막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저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어요. 근데 뭐 전문적인 어떤 게 있으면 또 이렇게 묻혀지어 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모를 고쳐라가 아니라 약간 준수하게 남들이 인정 깔끔하게 옷도 좀 정갈하게 이렇게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협상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희소성의 해결 전략. 인간은 모두 욕구가 무한해요, 사실은. 하나 가지면 둘 가지고, 하나 가지면 셋 가지고 막 이렇잖아요. 기업도 서로 마찬가지죠. 하나 건물 샀으면 다른 건물 사고 싶고, 뭐 하면 뭐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잖아요. 목표 달성을 해결하는 전략에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사과가 하나인데 포크는 막 10개씩 들어가 있죠. 인적 물적 자원의 자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걸 다 먹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뭐 이걸 정확하게 나눈다든가 아니면 요번에는 작으니까 이쪽 팀만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반 잘라서 더 세분하게 한다든가 모두에게 이익이 갈 수 있게끔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런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항심 극복에 대한 전략, 협상의 전략의 관리에서는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상대방에게 반항하는 하지마, 하지마 뭐 그런 경우 있죠. 대부분 있죠. 연인들이 반항 심리를 불러오고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게 만든다. 로미오와 줄리엣 그랬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부하나 시민들을 설득할 때 억압할 수 있도록 더욱 반항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목소리가 크거나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죠. 그래서 어쩌라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이해해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겪으신다 한다면 네 목소리를 좀 더 저처럼 밑으로 깔아서 천천히 차근차근 얘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정리하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협상이란 갈등을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대화와 논쟁을 통해서 서로 설득하고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단어는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여태까지 하면서. 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6가지 방법, 요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호감. 어머, 내 아는 사람 누구 닮으셨어요. 나 그분 좋아하는데, 이미지가 되게 비슷한데요? 뭐 이렇게 헛소리를 한다든가. 그래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상호성에 대한 법칙. 스타일이 저랑 비슷하시네. 어디서 사셨어요? 이쁘다. 뭐 이런다든가. 사회 증거의 법칙 또 아셔야 돼요. 일괄성의 법칙.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권위의 법칙, 희소성의 법칙. 하여간 모든 걸 다 쓰라는 건 아니지만 사람을 마음을 사로잡는 법칙. 누군가가 지금 여러분들 연애를 시작하거나 짝사랑을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 뭐 이런 거 호감하고 이런 거 연습하셔서 써먹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조직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나랑 좀 껄끄럽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 액션을 진짜 쑥스럽게 진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협상이 활용되는 4가지 전략 협동, 수용, 경쟁, 회피인데요. 협동과 수용이 그나마 서로에게 좋은 시너지가 좀 있지 않나. 약간의 보이지 않는 경쟁도 있지만 뭐 회피 전략 무조건 싫어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조직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자,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 이것도 중요하죠. 보고 느끼고 바뀌게 하는 것들. 서로에게 이해시키는 것들, 서로의 이해 관계가 있게 하는 호혜 관계도 좋고요. 헌신도 좋고요. 사회적인 입증도 좋고요. 연결도 좋고요. 권위도 좋고요. 시소성의 해결이라든가 반항심 극복도 살짝살짝 감히 모든 걸 다 배제시키지 말고 또 모든 걸 다 쓰지 마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우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서비스 고객에 대한 유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됐어요. 빨빨 넘어갈 거라고. 네, 한 장에 한 챕터가 안 되죠. 네, 왜냐면 이게 지금 이 대인관계 능력에 국가직무기준 NCS로 되어 있는 게 13챕터까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13 앞에서 제가 좀 길게 얘기를 해서 자꾸 챕터가 넘어갔잖아요. 뒤편에는 제가 짧은 걸 알기 때문에 모든 걸 전달해 드릴 욕심에 그렇게 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오늘 다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다음에 또 이렇게 이어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만약에 책이라고 한다면 네, 책 한 권을 계절학기 때 다 띄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냥 챕터가 남았는데 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못했어요 죄송해요 뭐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책이 한 권 있으면 여러분한테 13주차 중간 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차 안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을 다 알려드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책을 다 띄려고 하다가 중간에 빠지는 물론 뭐 두껍게 되어 있는 책은 1학기, 2학기 이렇게 나눠서 한 것도 있지만 이건 좀 짧은 거니까 챕터를 다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조금씩 뭐랄까 설명력을 좀 줄이고 자 보는 거예요.
양이 많으시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어서, 자, 또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 뭘까요? 네. 예쁜가요? 고객의 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을 살펴본다. 불만을 했을 경우에, 요새 또 약간 해외여행이 또 자율화가 많이 돼서 비행기를 많이 타시긴 해요. 좋은 기업의 고객의 서비스를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은 당연하죠. 기업은 고객에게 무언가를 제공해요. 서비스를 제공하죠. 저희 경민대도 학생 여러분들에게 뭘 제공합니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죠. 물론 차원이 약간은 다르죠. 돈에 대한 대가에 대한 어떤 서비스를 주는 거고, 저희는 이제는 의무적인 학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서비스라고 하면, 요새 서비스를 하려면 뭐라고 그래요? 문자, 채팅, 정보, 이메일 이런 거, 뭐 세일해요. 또 뭐 있었죠? 저기 쿠폰이 만기 돼요. 제가 받은 것만. 그리고 어떤 거에 당첨되셨어요. 이거 하셔야 돼요. 뭐 이런 거 있으실 수 있죠. 이런 정보 전달을 계속 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만족에 대한 어떤 설문이나 경험이나 프로세스를 제공하고 관계를 계속 가지려고 하고, 그걸 해준다면 뭘 보내요? 네, 상품권도 보내는, 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쿠폰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보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기업들이 고객을 유치하고, 유치에 대해서 고객의 나 너희한테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고객의 충성도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그걸 수단으로 해서 고객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거. 나 너 기억하고 있어서 계속 뭐를 보내고 있어. 우리가 고객님을 오시라고 얘기하고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러면 그 스튜디오스 지금 사진이 있어요. 여기에서 뛰어난 서비스는 과연 뭐냐? 적절한 시점에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맥주 들고 있어요. 그죠? 누가 시켰겠죠? 배를 눌러서 맥주 한 잔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몇 잔까지 가능한가요, 여러분?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 안 먹어봐서 모르겠지만 맥주가 몇 잔까지 가능해? 한 잔, 두 잔, 세 잔까지는 주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이상은 네, 안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먹지도 않는데 시킬 수도 없는 거잖아요. 고객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해결하고 고객을 확인하는 그런 서비스를 스튜디오스가 하죠. 가능하면 한 번에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 비행기 안에서 많이 이동하는 것은 좀 아무래도 위험하니까 빠르게 대처하고 고객의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죠. 일반적으로 뛰어난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 스튜디오스 안에서는 그런 서비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객의 서비스의 개념과 중요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양한 고객을 욕구를 파악해요. 엄청 다른데, 상당히 다른데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제가 보는 거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 대응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양질의 서비스를 다 적응하려면 감정노동? 감정노동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품격에 대한 고객의 서비스, 그거를 고객의 감동을 주고 충성도를 확보하고 성장과 이익을 준다. 고객은 만족을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은 거예요. 백화점에 고객 중에 한 번에 1억 쓰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1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구분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100만 원 쓰는 사람을 더 우대할까요? 아니면 1억 쓰는 사람을 더 우대할까요? 1억 쓰는 사람을 더 우대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사람이 10명이 와야지만 되는 거니까. 근데 아이 쇼핑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백화점에는 등급을 나누죠. 등급을 나눠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 중간 쓰는 사람, 낮게 쓰는 사람. 낮게 쓰는 사람은 자유롭게 와서 주차 한 번 이용할 수 있게끔, 중간 쓰는 사람은 주차 3번 이용할 수 있고, 무슨 혜택 줄 수 있고, 많이 쓰는 사람은 주차도 공짜면서 언제든지 주야로 와도 되고, 뭐 어떻게 되고, 뭐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경제관념들을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지금 20대에 갖고 계셔야 되고요. 절대로 이런 레벨이 있는 고객이 되시려고 한다면 연체 같은 건 지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주고 있는데요. 엄마가 내주고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 통장에서 여러분이 쓰시는 핸드폰 요금이 나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보내주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돈을 받으셔도 됩니다. 굳이 뭐 2천만 원, 5천만 원 뭐 이렇게는 안 주시잖아요. 자유롭게 지금 학생이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럼 자동적으로 나가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약간 얘기를 하면 청약저축은 당첨 여부는 상관없이 하나씩은 딱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웬만하면 깨지 말고 계속해서 갖고 계세요. 왜요? 라고 물어보시면 다른 것보다 이자율이 훨씬 높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게 됩니다. 집을 사시던가 대출을 받으시던가 어떠한 전략이 있으니까 청약저축은 하나씩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은행을 여러 군데를 하지 마시고 한 군데서 쫙 몰아서 거기서 사용하시면 좋고요. 주거래 은행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부모님이 그래도 먼저 사셨으니까 경제활동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은행 관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의 관리를 같이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찍이 카드를 만드셔서 연체하시고 막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취업에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약간 자산을 증축하거나 늘리는 데도 문제가 있으니까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객의 중심의 일반적인 특성 중에 하나 대부분의 내부 고객과 외부 고객을 중요시 여긴다. 내부 고객은 뭡니까? 내부 고객은 내부 우리 안에서 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화점 안에 있는 사람도 백화점에 있는 물건을 사갖고 갈 거 아니에요. 야채나 뭐 이런 것들. 고객의 만족에 중점을 둔다. 뭐 이렇게 고객의 정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부 고객 신세계에 가끔 제가 갔을 때는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신세계 아울렛이나 이런 데는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다 주차가 무료입니다. 아울렛은 그냥 다 들어갔다 나올 수 있어요. 신세계 저희 의정부점은 그렇지 않은데요. 다른 점들은 약간 그 서비스를 해줘요.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물론 공간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가끔 오는 차들은 뭐 그렇게 하지 않죠. 레벨이 그 스티커가 있어서 레벨에 있어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해주더라고요. 브랜드와 상품이 어느 곳에 있는지 좀 일정하게 약간 안내 뭐 이런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왔을 때 많이 쓰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요. 그리고 주차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고객도 약간 훨씬 더 다른 데보다 스테이크가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의정부 신세계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거기는 또 이제 약간 기차 위에 있으니까 공간도 좁고 약간 그런 것도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고객의 정보나 제품이나 서비스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치나 위치나 동선이나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끔 뭔가를 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법이에요. 마트 가시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카트를 끌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딱 돌렸을 때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이게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그 마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것들. 근데 잘 안 찾는 것들은 위나 아래에 있거든요. 그리고 밑에 그 사람의 시각에 잘 보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어떤 그 기업체에서 그 마트의 전략을 세우셔서 거기다가 배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없잖아 있어요. 마케팅 전략인 게죠. 기업이 실행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재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맞죠? 원활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해서 그 등급에 따라서 질이 조금 높고 그래서 요새는 뭐해요? 핸드폰으로 포인트해서 포인트가 쌓이면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도 있고 아니면 조금 어떤 게 있으면 이제 빼주는 서비스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따라 약간씩 좀 달라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어떤 뭐 큰데 가면 뭐 A, B, C, 뭐 A, B, C 이렇게 나누면 A는 주차하고 커피 한 잔, B는 주차하고 커피 한 잔하고 무거운 거 차에다 들어주는 거. A 등급은 휴식 공간도 제공해요. 주차, 커피, 무거운 거 들어주면서 휴식 공간도 제공하고 이렇게 등급에 나누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백화점 다 그렇습니다. 고객의 집까지 무상으로 배달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고요. 뭐 이렇게
약간 돌아가시는 분 얘기하면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자살하시는 멤버들이 유흥업소를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곳이라며요. 1% 어떤 능력이 있으면 들어가는 곳. 거라며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길 자주 갔겠어요? 회원권을 샀거나 아니면 약간 그런 VIP만 전용으로 받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입장에서 보면 고품위의 고객 서비스 만족 100만 원을 쓰는 사람과 1억을 쓰는 사람의 그 차이. 아, 그래, 너 돈 많아서 좋겠다. 잘났어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고객들을 레벨을 나눠서 서비스를 한다는 거죠. 100만 원 쓰는 사람은 100만 원 쓰는 사람 맞게, 10만 원 쓰는 사람은 10만 원 쓰는 사람 맞게, 1억을 쓰는 사람은 1억을 쓰는 사람 맞게. 이렇게 하는 전략도 있다.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 더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리츠칼튼 호텔의 옛날 얘기긴 한데요. 고객의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프로세스인데 제가 다 이거 설명드리긴 그렇고요. 고객의 인지 프로 시스템은 한 번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고객 카드를 쓰게 한답니다. 리츠칼튼 호텔은. 그래서 리츠칼튼 호텔에서 그거를 갖고 있죠. 거긴 대단한 뭐 다양한 것까지 다 생일부터 결혼기념일까지 뭐 이렇게 되게 다양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 것까지 다 아는 그런 형태의 어떤 고객이 이 호텔에다가 자기 정보나 이런 것들을 다 제공하는 그런 상태죠. 그리고 담당자랑 이제 연결시켜서 그날 원하는 거 뭐 예를 들면 어떤 모 회사 사장님이 리츠칼튼을 갔어요. 그런데 어, 그날 딱 와서 딱 내려서 주차해서 인사를 하고 신문을 하나 딱 들어가서 올라가서 보고 저녁 먹고 그리고 휴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신문의 종류가 쫙 나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서비스? 그런 서비스가 리츠칼튼 호텔입니다.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그 투숙객인데 약간 뭐를 놓고 갔어요. 너무 중요하신 분인데. 근데 그거가 어, 다른 데로 뉴욕으로 가셨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리츠칼튼 호텔 사람이 뉴욕까지 가서 그 서류 봉투를 그 사람한테 제공했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서. 어. 근데 이제 애플도 그렇고 디즈니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야 서비스는 정말 리츠칼튼처럼 해야 돼. 정말 대단해. 막 이렇게. 어. 근데 그 사람이 딱 내렸어요. 공항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그 주차장에 와요. 그러면 이름을 막 불러요. 아, 누구누구 씨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고객의 니즈를 예측하고 그 감사 표시를 하고 인사하고 눈 맞추고 표정하고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뭘 해드릴까요? 뭘 제공해드리면 좋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시간도 없고 봐서 함축해서 정말 짧게 말씀을 드리지만 하버드대학교 경영학과 교육과정에 리츠칼튼 호텔에 대한 고객 인지 프로그램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고객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개념에 대한 중요성과 관리하는 부분도 남아져 있어요. 기억에 남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의 영업이익률을 25%에서 최저 내 50%까지 상승한 그런 리츠칼튼 호텔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네, 리츠칼튼 호텔 이죠. 그렇게 하나요? 모르겠어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외국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은 이런 식으로 고객의 정보를 세분화해서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쓰기 싫어. 그냥 하룻밤 필요 없어요. 그냥 잘 건데 뭐 이런 것까지 왜 무슨 결혼기념일이야. 이혼했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이거는 좀 옛날 얘기인데 하여간 그런 기업에 있으신 분에 대해 맞춤형으로 해서 그 고객의 한 분 한 분 만족을 느끼게 해서 또 방문하게끔 여기를 오게 되면 꼭 그 호텔에서 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고객의 고객이 다른 데로 이탈하지 않게 하게끔 잡아놓는 그런 서비스를 리츠칼튼 호텔에서 했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원에서 이거 공부한다니까요. 대학원에서 대학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정한 거 아니에요. 이 시스템 프로세스 저도 잘 보거나 이걸 뭐 예약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이거 다 보이진 않지만 이런 프로세스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한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의 불만 유형별 대체 방향. 아유, 그쵸. 사람들은 다 거만형. 나 누군지 알아? 누군지 아냐고. 와, 약간 이런 스타일? 어떤 행정처에 오셔서 행정직원이 뭐 있는데 이런 거 해결하려고 있는 거 아니야? 어서 해결 빨리빨리 하고 빨리 처리해줘. 막 약간 이렇게 거만형이 엄청 많아요. 나이가 들면서 엄청 많습니다. 제가 세무계과에 지금은 경영으로 없어졌는데 있으면서 학생들을 그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에를 내보냈어요. 내보냈는데 거기서도 그런 건이 있었어요. 야, 내가 너희들한테 세금 내려왔지. 이게 땡볕에 줄 서러 왔어? 어? 처리하라고. 이제 막 그렇게 했던 거서 내가 가서 보고 오라 그랬어요. 어른들의 행동이 어떤지 보고 와라. 보고 와서 느낀 거를 얘기를 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면 바람직한 행동인지 너가 느껴라. 내가 얘기해 주는 것보다 너가 느껴라.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아, 또 시간이 50분이 다 지나가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조금 이어서 하겠습니다. 한 챕터에 막 여러 개까지 바뀌어서 조금 헷갈리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제 동영상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니까 잘 숙지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